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도 반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교육노조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안이 명백한 교육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산탕정 매곡리 유수지가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 대상에 선정돼 연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맹꽁이 서식지와 습지를 조성해 방제 기능을 유지하며 주민 생태학습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가 많아 꼼꼼한 사전 체크는 필수입니다. 세종 시민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지역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 교육노조들은 시도민과 교육 현장에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가족 의견 패싱, 대충통합 반대한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 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 등 4개 단체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역의 구조를 뿌리채 바꾸는 중대사가 시도민의 교감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밀실에서 설계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을 지방정부의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계의 의견을 배제한 통합은 결코 정당할 수 없으며 현장에 동의 없는 정책은 반드시 혼란과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과 통합 시의 교육청 감사권, 특수 목적 학교 확대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특히 법안 제54조 교육감 선거 방식을 직선제 회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강력한 반대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이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촉발시켰다며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졸속 통합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비공개 회동을 갖고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안 가운데 교육자치 관련 조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조성된 유수지가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그동안 유수지 기능 외에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 편의와 생태 보전이 함께하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로 조성된 유수지입니다. 이곳은 집중호우나 장마철 하천 수위를 낮추기 위해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방류하는 침수 방지 시설입니다. 하지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넓은 공간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주민들과 아산시 의회에서는 편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곳 매곡리 일원 유수지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선정되면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전체 면적 14,400여 제곱미터 가운데 8,700제곱미터가 생태보건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비 4억 4천만 원이 투입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지가 조성되고 도심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습지도 복원됩니다. 또 아산시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생태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유수지의 본래 기능인 방제 역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우기와 집중호우 시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내방송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산시에서 유수지를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시는 오는 3월 착공해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가 많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금융 지원이 시작되고 청소년 부모나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세종 시민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들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금융 지원이 이뤄집니다. 기존의 개별 소상공인 중심의 일률적인 금융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 정책 목표와 연계해 상권 단위로 지원하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가령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 등에서 장사하는 기업은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과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3월부터 세종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상가 임대차, 지식재산권 등 맞춤형 법률 상담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부모 가구라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인 부모가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특정 빈집 이행 강제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비가 시급한 특정 빈집에 대해 정비나 철거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 2회에 걸쳐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도 많습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존엔 11만 6,500원을 공제받았다면 앞으로는 14만 4천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이 다음 달부터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만 원 인상되고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태어난 세종시 청년에게 주어지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액이 올 상반기 중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긴급 복지 지원 금액과 기초 생계급여 금액이 인상되는 등 보건 복지 분야에서 확대 추진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됐던 천안시와 아산시의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이 새해부터 다시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용 한도는 유지되지만 캐시백은 10%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체감 혜택이 새해부터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해온 캐시백 혜택을 종료하고 1월 1일부터 다시 기존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천안 사랑카드는 12월 기준 30만 원, 18%까지 제공했던 캐시백을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급률은 10%로 낮췄습니다. 2026년도 천안사랑카드는 상시 월 30만 원 한도 10%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특히 명절과 축제 때는 탄력적인 한도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페이 역시 최대 200만 원씩 18%까지 적용했던 추가 할인 혜택을 종료하고 선할인 10%, 추가 캐시백 1%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이용 한도는 기존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지자체는 혜택 축소로 소비자 체감은 줄겠지만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하는 효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불의 기운을 뜻하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의 의미를 짚어보고 시민들이 전한 다양한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말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불을 뜻하는 병과 말의 해 오가 만난 병오년. 그래서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로 불립니다. 도전과 변화, 힘찬 전진의 상징입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는 새해 소망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도마처럼 하는 일 모두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26년도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애들 건강하고 가족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또 해넘이, 해맞이도 같이 여기서 볼 겸 그래서 왔습니다. 모두 다 건강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거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했어가지고 내년엔 좀 더 기회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지금 아무래도 모든 취업 일자리 문제가 항상 시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염원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6년에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됐는데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한 해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각자의 속도로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일상의 희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말의 해입니다. 말은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인데요. 말의 해를 맞아 열린 전시를 통해 그 의미를 정확히 되새겨봤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말은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해온 동물입니다. 자동차나 전차가 생기기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이동수단이었고 짐을 옮기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의 털은 필기구가 되거나 머리에 쓰는 가세 주재료로도 쓰였습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말을 영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꼭두 인형에는 말 모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고 좀 아쉽긴 하지만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는 물건이었고요.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이면서 친구이자 버디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6년 병오년은 흔히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띠에 색을 붙이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던 풍습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상수를 목적으로 붙이던 것들이 한국에도 들어오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붉은 기운이라고 해서 정마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 넘어가고 또 그게 중국으로 파급되면 약간 상품화돼서 이전엔 청마고 이번엔 정마다. 그래서 정마 상품들을 막 내놓고 판매하려는 어떤 상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동감과 강인함, 순발력 등을 상징하는 말. 이 말의 해를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이 다가왔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력을 지닌 말처럼 희망과 힘찬 기운이 솟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새해 휴일은 얼마나 될까요? 2026년에는 주말을 포함해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됩니다. 특히 설날에는 연차만 잘 활용하면 9일까지 쉴 수 있고 제헌절 등 휴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새해 쉬는 날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휴일 수는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 118일입니다. 공휴일 자체는 올해보다 이틀 늘었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4개의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월 설 연휴입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의 연휴 뒤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차를 쓰면
앞뒤 주말을 합쳐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모두 4차례입니다.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과 개천절까지 총 4번의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10월에도 황금 연휴의 기회가 있습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그 사이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최대 9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휴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최근 제안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실제 휴일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현충일과 신정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4월과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는 이른바 휴일 가뭄달이어서 직장인들의 체계적인 연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연휴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이젠 일상이 된 혼밥. 식당과 마트 소비 패턴까지 1인 가구가 만들어낸 변화를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에 자리한 분식점. 혼자 먹을 음식을 포장 주문하거나 매장 안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혼밥 쪽을 마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가족 단위 손님들보다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이 꽤 늘어난 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약속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본인들 약간 시장할 시간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보면. 1인 소비의 시대.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일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벽을 향한 1인석, 개인 공간을 우선한 테이블 배치처럼 혼밥을 위한 구성은 기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는 거라서 조금 외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요새 주변에 식당들 보면은 혼밥러들을 위한 그런 인테리어나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는 다 계속 집밥만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뭐 자취를 하면서 혼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혼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혼밥을 위한 뭐 어떤 구조적인 테이블 구조나 뭐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까지 1인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혼밥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동네 마트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채소를 한 번 조리할 양으로 나눠 담은 소포장 상품을 비롯해 쫄면, 떡볶이, 찌개 등 홀로 음식을 해먹는 가구를 위한 양념과 간편식, 소량 김치와 반찬류도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1,000원씩 소포장 판매하고 있는 채소 한 끼 신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약 5% 증가했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토스터기, 식품 건조기, 멀티 다지기 등 반값 가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서울의 1인 가구.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혼밥이 효율적인 선택이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충남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 자금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전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가운데 1.5%를 충남도가 보전합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보다 5천만 원 상향됐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신청은 1월 5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보증드림 플랫폼이나 각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재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시는 오는 2029년까지 4년 동안 아동 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며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21%대의 높은 아동 비율에 맞춰 실내 놀이터 조성과 돌봄센터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통해 천안국제화교육특구 지정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135억 원을 투입해 원어민 집중교육과 체험형 외국어 교육,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55개 교회 원어민 영어교사 40명을 배치합니다. 천안은 2008년 특구 지정 이후 1,056억 원을 들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마친 결과 지원자 전원이 1, 2지망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지망에 배정된 비율은 지난해보다 1.8%포인트 높은 99.2%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올해 세종시 중학교 배정 대상자는 모두 5,25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04명 줄었습니다. 월 대중교통비가 9만 원 안팎인 세종 시민은 이응패스와 정부의 K패스를 연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성인 기준으로 월 9만 3천 원까지는 두 패스의 혜택이 동시 적용돼 혜택이 가장 크지만 이를 초과하는 고빈도 이용자는 K패스 단독 이용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는 이용자 개개인의 이용 금액과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환급 조건이나 혜택 구조를 확인하고 본인의 이용 내역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새해 들어 월 환급 기준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감면은 농업기술센터 2곳과 지역 농협 5곳의 위탁 임대 농업기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는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